김선홍 천안시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자들이 천안시에 매수를 당했다는 듯한 글을 남겨 언론인 사이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가운데 논란을 일으킨 다음 날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되는 해프닝이 빚어졌습니다. 천안을 찾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천안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의 개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배방 갈매지구 도시 개발사업 조합장이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선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서 보상 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경작을 하던 경작자와 공사 시행사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아산이 아닌 천안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진 가운데 이것이 곧 충남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천안시 이통장협의회 회원 120여 명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 속리산과 법주사 등을 다녀왔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쇠뭉치가 버스 안으로 뚫고 들어와 일부가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지역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요. 한 천안시 의원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1월이고 보도는 12월 초에 일어났다면서 그 사이에 천안시 기자들은 이 내용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천안시에 매수를 당해 쓰지 않았던 것인지 지적하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선홍 천안시 의원이 한 지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SNS에 글을 남긴 것은 지난 7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천안시 이통장협의회 소속 회원 120여 명이 속리산과 법주사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떠났던 일과 관련 11월 18일에 일어난 사건이 12월 6일에야 보도가 됐다며 이는 기자들이 매수를 당한 것 같다고 적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현 박상돈 시장의 집행부를 겨냥해 기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며 자극적인 표현까지 나타냈습니다. 시장님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제가 행안이 있었을 때 그 홍보비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올해도 이제 홍보비 예산이 많이 올라갔었었죠. 박상돈 시장이 예전에는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물어뜯기 작전을 했었거든요. 박상돈 시장님한테는 그런 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본 지역 언론인들은 즉각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를 당했다 표현하는 건 지나친 억지라는 것입니다. 김선홍 의원은 글을 올린 다음 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회에 출근한 이후 잘못을 곧바로 인식하며 부랴부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천순 의장을 비롯해 당 대표부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SNS에 사과글을 올리고 지역 언론인들에게도 사과문을 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님들의 이제 조금 이야기가 이제 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바로 내렸고요.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도 9일 의회를 대표해 기자들을 찾아가 자신도 화가 많이 났었다면서 의장으로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선 7기 마지막 해를 맞아 15개 시군을 차례로 둘러보고 있는데요. 최근 천안시를 방문한 양 지사는 천안을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내비쳤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7기 마지막 해를 맞아 15개 시군을 순방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텃밭인 천안시를 찾았습니다. 지난 7일 천안을 방문한 양승조 지사는 천안시 노인회관과 보훈회관 등을 거쳐 청년 정책이 진행되는 현장을 방문해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박상돈 천안시장과 황천순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부지의 국가산단 유치 기반 마련 등 천안의 미래발전 전략 및 과제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건의한 업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곡 청수간 철도 건널목 설치, 천안 반다비 체육관 건립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따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환항의 경제권 거점으로 우뚝 서고 있는 충남의 중심에 천안이 있다면서 충남의 중심 천안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이연자입니다. 천안TV에서 그동안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던 아산시 탕정면 개발 비리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배방갈매지구에서도 관련 조합의 조합장이 뇌물 혐의로 고발되는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산 배방 갈매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배방읍 갈매리 일대 약 58만 6천여 제곱미터의 아파트 5,400여 세대, 인구 12,000여 명을 수용하며 유치원과 공원, 녹지,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는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을 대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예원소르빌은 자신들과 개발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 10월 조합장 A씨를 뇌물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 배방 갈매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A사의 H대표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와 H대표가 자본과 사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조합은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5월 예원소르빌과 업무 대행사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원소르빌은 계약 체결 후 마제스타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총 사업비 1,500억 원 가운데 최초 1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후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조합 측은 갑자기 총회를 열고 예원소르빌에게 일방적으로 업무 대행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앞서 계약을 체결했던 A사 H대표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원소르빌 측은 강 조합장이 자신들과 계약을 맺기 전 A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약 7억 원의 뇌물과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H대표가 악용해 자신들과의 계약을 끊고 A사와 재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업무 대행 계약을 따낸 H대표는 곧장 주식회사 파크힐에게 이를 재판매했고 파크힐은 이전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이권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조합과 조합장의 투명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비리, 혐의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조합의 임원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의 권한을 위임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리로 띄워주는 사람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공개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얻는 거는 뭐 주변에서 주워 듣거나 전부 그렇게 들어요. 끊이지 않고 있는 아산의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과 함께 개발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전재우입니다. 천안시 선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한 시민이 시행사 측이 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시행사 측은 이미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면서 계속되는 보상 요구는 너무 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 선거읍 선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차모 씨는 지난 10월 시행사 측과 벼농사를 짓던 6필지, 콩농사를 짓던 6필지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논에서 양식하던 미꾸라지 등 생물에 대한 보상을 위해 800만 원도 함께 책정돼 있었습니다. 차모 씨는 협의서 작성 후 2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시행사 측이 당초 협의서에 적시된 것처럼 벼 수확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았다면서 천안시에 진정을 넣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거 오목리 일반 사업단지 그 벼농사하고 콩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이 흙을 매립해 오기 때문에
벼농사가 물에 잠겨가지고 수확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확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벼를. 예. 근데 지금까지 수확을 안 하고 있어요. 벼는 다 썩었어요. 그리고 콩도 하나도 안 달렸어요. 물이 채여가지고. 여기서 썼어요. 시행사 본사 과장 이렇게 EPR에 나하고 현장 소장하고 넷이 사인해서 했는데 이 사람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행사 측 의견은 차 씨의 말과 달랐습니다. 보상은 이미 할 만큼 진행했으며 여기에 차 씨가 자신들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농작물 지시는 분도 계시고 건물도 계시고 농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협의 중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린 거죠. 이분 얘기는 공사로 인해서 손해를 보셨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합의 정도는 해보려고 했는데 금액상에 저희랑 맞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시행사 측은 또 콩밭에 열매가 일리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곧 공사를 한 시행사 때문이라는 차 씨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근 야산에 서식하는 고라니들이 식량을 찾기 위해 콩밭에 내려왔고 고라니 때문에 콩밭이 훼손된 것이지 차 씨의 주장처럼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콩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양측의 문제에 대해 중재에 나선 천안시도 이들의 의견이 팽팽해 답답할 뿐이라면서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유량동 인근에서 중부권 도시가스 공급사인 JB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관로 공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유량동 일대에서 중부권역 도시가스 공급사인 JB 주식회사가 발주한 관로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공사로 인해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패스 설치 역시 미흡해 인근 상가와 식당의 영업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일에는 공사 진행 중 유량동 일대 상수도관이 파손돼 공사 현장 일대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으며 주민들도 때 아닌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을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사실도 전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한 100m 안쪽에 살수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살수차 전화번호가 거기 적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됐든 못 해준다는 거요. 살수차 기자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현장 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려보낸다고 그러더라고. 들어오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다시 보냈어요. 공사 현장이다 보니 먼지가 나고 좀 교통 체증이 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거죠. 살수차를 급하게 수배를 해서 민원 나오는 구간에 물청소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민원인이랑 이게 싸운 거죠. 좀 격하게 싸우신 거죠. 난리라로 오신 살수차 분과 마찰이라.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하루빨리 이 공사가 마무리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가 무려 22개 기업에서 8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천안시를 비롯한 8개 시군 단체장과 22개 기업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충남도 내 8기 시군 산업단지 54만 5,941평방미터 부지에 8,037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인원은 1,402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천안 북부 BIT 산단에는 TSI와 ECI 등 6개사가 들어설 예정이며 아산 염치 일반 산단에는 드라이시트 및 캡슐 세제 전문 업체인 로드F가 8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터전을 잡게 됐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기업들의 투자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에게 큰 위로가 되는 낭보가 될 것이라며 충남은 물론 22개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해 쿠팡 목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던 조리 종사원의 사망 사건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부인의 사망 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남편 최동범 씨는 결국 산재 인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편 최동범 씨의 그간의 눈물겨운 노력을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대 물류기업인 쿠팡에서는 그간 산재 사고가 빈번히 불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고 박현경 씨가 숨진 사건은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박 씨는 식당 청소를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유가족인 남편은 청소를 하던 중 사용하던 세제가 사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박 씨의 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최동범 씨는 사건 발생 후 줄곧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산업안전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고 박현경 씨는 지난 10월 산재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박 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인정된 셈이었습니다. 쿠팡 본사 앞에서도 10월 24일 날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쿠팡에서는 이렇다 할 연락이나 아니면 대응 조처가 없었고 무심한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무관심으로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해서 제가 처음에 원했던 것처럼 재발방지 대책, 고인에 대한 사과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거 이후에 뭐 금전적인 문제나 추후 문제니까 변호사님들하고 논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범 씨는 지금의 이 결과가 진상규명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쿠팡 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역대 최다인 1조 4,264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보탤 전망입니다. 시에 따르면 국가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 등 SOC 분야에서 약 5,492억 원이 반영됐고, 축구 종합센터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21억 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기반 구축 750억 원, 강소 연구개발 특구 사업에 40억 원이 배정되는 등 지역 발전에 있어 필요한 요소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회복을 넘어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될 소중한 사업들을 통해 위기 전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천안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생학습 배움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제12회 천안시 온라인 평생학습 축제가 1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의 평생학습 분야에서 거둔 성과물을 메타버스 활용해 전시하는 등 안전하고 새로운 축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사전 행사로 진행된 싹쓰리 러닝마켓 기부금 전달식, 마을 현장을 담은 브이로그 상영 등은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황천순 천안시 의회 의장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황 의장은 지난 7월 용곡지구 및 신방지구 개발과 관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개발 계획을 지인에게 알려줬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 후 보완 조사 과정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황천순 의장은 최근 지역 언론과 만나 향후 기초의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더 넓은 곳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이것이 천안시장 출마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신의 세를 과시하며 내년 충남도지사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이기도 한 사선 이명수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모습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내년에 있을 충남도지사 선거에 있어 야당인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기에 이번 출판기념회는 이에 대한 전초전 성격이 아니냐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홍문표 성일종 국회의원,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참석한 이번 출판기념회 저자 이명수 의원은 그의 저서 우리 안의 영웅을 찾아서를 통해 청년시대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포스트 코로나, 플랫폼 시대의 정책 과제 등을 담아냈습니다. 난세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난세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걸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이육사 시인의 광해에 나오는 백마타고는 초인처럼 그런 사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웅을 한번 그려보고 그 영웅의
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사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이명수 위원장이 이번 출판 기념회를 발판 삼아 자신감을 갖고 내년에 있을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현 양승조 지사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하루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요즘인데요. 다시금 인내가 필요한 시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만의 모습을 나타낸 겨울 철새 큰 검은 머리 갈매기의 모습 감상하시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